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이제 3일차 기출 테스트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조선시대 문제를 한번 묶어서 16문제 정도만 대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밑줄군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누군지 알겠죠? 이달의 책이라고 뭐가 나와 있는데 동국정운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우리나라의 바른 의미라는 뜻으로 집현전 학사인 신숙주, 최항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현전에서 힌트죠. 집현전 하면 바로 생각나는 세종이라는 사람 있죠. 왕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세종대왕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숙주, 박팽령 등등등 그때 당시의 인물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 책이 언제 편찬된 거다라고 하는지 알면은 또 한 번 힌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세종 때 일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금속 활자인 갑인자가 제작이 되었다. 갑인자 제작된 거 맞네요. 그 앞선 시기에 태종 때 개미자라고 하는 글자가 제작이 됐었고 갑인자 제작은 세종 때 일이 맞습니다. 바로 1번이 답인데 수도 방어를 위해서 금이영이 설치가 되었다. 이거 숙종 때예요. 숙종 때 요걸 설치하면서 오군영이 완성이 됐었죠. 자, 3번 훈련교범인, 이 무술훈련교범인 무예도보통지가 편찬이 되었다. 이거는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하는 거죠. 이 규장각에 일하던 이 학사들을 가지고 데리고 같이 했었던 정조가 하는 건데 박제가 등등등 사람들 같이 이거 편찬을 하잖아요. 지금 수원화성에 가시면은 수원화성의 화성행궁 앞에서 이 실제로 무예도보통지를 기반으로 만든 이 무예도보통지 공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수원이랑 바로 정조가 떠오르면 될 것 같아요. 4번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이거는 성종. 이룰 성자 갖고 있는 성종. 편찬 자체는 세조 때 시작했는데 완성은 성종이 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서 현량과가 시행이 되었다. 이거 일종의 추천제인데요. 이거 하자고 얘기한 사람은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중종이 발탁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중종 때 일입니다.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며칠 전 전하께서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하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하네. 과전을 없애고 직전을 설치하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하네. 현직 관원들만 수조권을 지급받게 되겠군. 네, 요렇게 토지제도이자 수취제도의 일부를 수정한 사람, 요 제도는 직전법이죠. 이제 현직만 이거 하도록 해라 하는 직전법인데 이거 세조가 하는 겁니다. 세조. 자, 그러면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왕에게 직계 하는 이조 판서. 이거 볼 수 있네요. 세조가 했었던 것 중에서 제도상으로 6조 직계제가 있잖아요. 중간에 누구 거치지 말고 의정부랑 뭐 논의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직접 나한테 올려 라고 하는 6조 직계제가 있는데 왕의 권한이 굉장히 셀 때 이걸 보통 하죠. 태종 이방원이 그랬고 세조가 그랬습니다. 1번을 맞는 답으로 우선 찾아주시고 임꺽정의 무리를 토벌하는 관군. 이 백성들이 도적으로 변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건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나오는 특징이죠. 이건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외척들이 득세하면서 여러 가지로 외척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부 외척이 크게 탐욕을 부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졌을 때 도적들이 나오기도 하고 임꺽정 같은 우리가 의적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게 되더라. 이거는 명종 때입니다. 윤원형 같은 이제 외척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건 명종 때 있었던 일이고 동몽선습을 공부하는 서당의 학생, 이 동몽선습을 공부하는 서당의 학생은 요거는 중종 시기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박세무라는 사람이 요거를 만들게 되죠. 자, 4번 동의보감을 요청하는 중국의 사신. 이 동의보감 자체는 광해군 때 만들어지는 거죠. 허준이 편찬을 합니다. 시장에 팔기 위해서 담배를 재배하는 농민. 담배 상품 작물이잖아요. 조선시대 후반으로 추정해 주시면 됩니다. 세조 때는 조선시대 후반이라고 할 수가 없죠. 초반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2번에 1번으로 정답 찾아주시고요. 3번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곳은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입니다. 사진 홍화문 사진이 나와 있네요. 창경궁은 이 왕이 정희, 왕후 등등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서 수강궁을 수리해서 만든 궁궐입니다. 이 왕은 경국대전의 완성 등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힌트가 나와 있죠. 이 왕은 성종이네요. 경국대전을 완성한 성종.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탕탕평평하는 탕평비 건립하는 거 이거 영조죠. 영조입니다. 상평통보가 주조되었다. 법화로 상평통보를 채택을 하고 이제 주조하는 사람은 숙종입니다. 숙종. 악학괴범이 간행되었다. 요게 성종이 하는 일이죠. 여러 가지 편찬 사업을 하기도 했었죠. 훈련도감이 설치되는 거는 우리 임진왜란 도중에 류성룡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을 설치를 하게 되죠. 요거는 선조식입니다. 임진왜란이니까. 초계문 신제가 시행되었다. 네, 이거 정조죠. 정조. 자, 그래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 가 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험활동 소감문 2023년 12월 2일 자 토요일에 승경도 놀이를 했다. 조선시대 관직 이름을 적은 놀이판이다. 윷을 던져서 말을 옮기는데 승진을 할 수도 있지만 파직이 되거나 사약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 흥미진진했다. 놀이 규칙에는 은대법이 있는데 힌트 하나 은대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 기구를, 이 관서를 총괄하는 도승지 자리에 도착한 사람은 이라고 나옵니다. 도승지, 은대. 여기서 우리는 이 기관이 승정원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극에서 보면은 임금말 옆에서 이렇게 교지 적는 사람 있죠? 도승지를 들라 하라 이런 말이 가끔 나옵니다. 여기는 승정원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는 거는 수도가 한성이잖아요. 이거 한성부입니다. 이건 한성부. 재상들이 합의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는 의정부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들이 모입니다. 반역죄, 강상죄 등의 중죄인을 다스리는 거는 의금부입니다. 의금부.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4번이 답이네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원래 설치했던 거는 비변사였죠. 정답 4번이에요. 5번. 다음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중앙에서는 홍문관, 육경, 대간,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천거한 사람들 한 곳에 모아 시험을 치르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거, 추천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험을 치르면 더 많은 인재를 얻을 수가 있을 거야. 이거는 중국의 한나라에서 시행한 혈량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힌트 하나, 혈량이라는 단어 나오네요. 혈량과. 전국공신은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허위가 많았습니다. 전국공신이 뭐예요? 우리가 나라를 열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을 개국공신이라고 하고요. 시작할 때. 그리고 반정, 쿠데타를 통해서 누군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것이 만약에 성공한 쿠데타가 된다면 그 성공한 쿠데타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걸 정난공신 또는 전국공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러면 반정이 있었던 시기에 뒤에 즉위한 사람이랑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전국공신은 10년 전에 이르기는 한데 가짜가 많대요. 공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공을 세운 것처럼 전국공신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공신 기록을 유자광이 홀로 맡아서 이렇게까지 외람되었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짜 공을 세운 사람들 거는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위훈 삭제입니다. 자, 천거제도 합시다. 위훈 삭제합시다. 파격적인 개혁 정치를 추진했었던 사람이 있었죠. 요거는 이 사람은 조광조고요. 조광조를 발탁한 인물은 중종입니다. 중종 반정으로 왕이 됐었죠. 이 사람이 누구를 밀어내고 왕이 되느냐? 연산군을 밀어내고 왕이 됩니다. 자, 연표에서 골라볼게요. 자, 연산군이 즉위합니다. 갑자사화가 터지고 을사사화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화가 보통 4개가 있잖아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이게 연산군 때 있었던 사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갑자사화 뒤에 그거 뒤에 더 이상 연산군의 이런 폐악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중종을 옹립을 하게 돼요. 갑자사화 다음에 중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을사사화는 언제냐면 중종 다음에 중종, 인종, 명종이 나오거든요. 그 뒤에 임금이 된 사람이니까 갑자사화까지는 연산군이에요.
근데 요 사이에 중종과 인종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기상으로는 2번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2번 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임금인지 보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누구의 앞뒤로 즉위했는지 그 임금 때 어떤 중요 사건이 있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6번 밑줄 그은 임금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감히 대비마마를 욕보이다니 당장 이 벽서를 떼어다가 임금께 올리세. 대비마마를 욕보이는 벽서입니다. 대비마마를 욕보이는 벽서고요. 게다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양재역에 붙였다. 벽서, 양재역.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대비마마는 아마도 문정왕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주가 정권을 잡고 라고 나옵니다. 여자 왕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정왕후 그리고 그 아들 명종 시기의 일입니다. 명종.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명종 시기의 일이네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동서분당이 일어나는 거는 선조임금 시기입니다. 선조임금.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죠. 명종 같은 경우는 앞선 인종 다음에 명종이 등장하는데 왕비의 성씨가 전부 윤씨였기 때문에 요 인종을 밀어줬었던 파를 이제 대윤파라고 하고요. 명종을 밀어주었던 파를 이제 소윤파라고 하는데 둘 다 외척이에요. 이 외척들끼리 싸우면서 엄청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게 을사사화였습니다. 을사사화. 명종 때를 지칭하는 주요 사건은 바로 이 외척 간의 분쟁이고 을사사화입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요 시기로 기억을 해주시고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는 거는 광해군 때 있었죠. 광해군 때 요 서인들의 반정이 일어나서 인조를 옹립을 하게 됩니다.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거는 성종이 하는 일입니다. 성종. 자, 패비윤 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김경필이 처형되었다. 이거 연산군 때잖아요. 연산군 때 일어났었던 갑자사화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7번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인 가입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이래요. 대부분 지방의 관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제사 지내는 공간이랑 공부하는 공간 그리고 기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지방에 위치했었던 교육기관이고 이런 구조를 갖는 거는 이 지방에 하나씩 나라에서 설치했었던 게 있어요. 요거는 향교가 되겠죠. 향교. 향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향교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까이 어느 위치에 위치를 하느냐. 관아 근처에다가 하는 거는 나라에서 지방의 주요 기관에 하나씩 주요 행정구역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설치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향교니까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전문 강좌인 칠제를 운영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에 국자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었죠. 이 고려시대 때 예종이 했던 겁니다. 이거 아니고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웠다. 백운동 서원 얘기입니다. 이거는 서원인데 마찬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방교육기관도 맞긴 하지만 나라에서 세워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아 근처에 위치한다 이런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강학공간이 있고 제한공간이 있는 것도 같기는 하지만 요거는 비슷한데 좀 다른 서원에 관련된 얘기고 생원과 진사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했던 거는 국립기관이었던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에서 부목군현에다가 하나씩 설치해 주는 거였거든요. 자, 유학을 비롯해서 유락, 서학, 산학을 교육하였다. 이것도 국자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번, 5번은 같은 거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8번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제 조선의 교육기관 가를 찾아서 라고 나옵니다. 자, 중종 38년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웠다. 왕으로부터 현판을 받기도 하고 토지, 노비 등을 받기도 하였다. 흥선대원군 때 정리가 되어서 47곳이 남았는데 이 중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서원입니다. 서원. 왕으로부터 현판을 받은 서원을 또 사액서원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서원이고요.
배치도 보니까 제사 지내는 사당도 있고 공부하는 강당이 있고 그리고 기숙사 위치하고 있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그 성균관의 미니어처 같은 버전으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서원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서원. 전국의 모든 군현에 하나씩 설치되는 거는 설치가 되었다라는 건 나라에서 설치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향교입니다. 향교. 선현의 제사와 유학교육을 담당하였다. 그쵸? 제사도 지내고요. 유학교육 담당하죠. 요건 맞는 얘기고요. 전문 강좌인 칠제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이거 고려시대 국자감에 관련된 얘기.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하기도 한 거는 향교입니다. 속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되는 거는 성균관.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9번. 다음 전투 이후에 이거 뒤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면 돼요. 권율 장군 아시죠? 권율이 정병 4,000명을 뽑아서 행주산 위에 진을 치고는 책을 설치해서 방비하였다. 적은 올려다보고 공격하는 처지가 되어 탄환도 마치지 못하는데 반해 호남의 씩씩한 군사들은 모두 활쏘기를 잘하여서 쏘는 대로 적중시켰다. 결국 패배해서 후퇴하였다. 선조수정실록이고요. 권율 장군 나오고 있고 행주산 나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 하나 있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행주대첩이네요. 이거. 행주대첩은 임지대란 때 있었던 거잖아요. 자, 이거 뒤에 전개된 걸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최영이 홍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최영은 고려 말기 사람입니다. 당연히 임진왜란보다 한참 이전에 활동했었던 사람이겠죠? 이전입니다. 아니죠.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였다. 행주대첩이 일어난 거는 우리가 판세를 이제 뒤집어 엎으면서요. 조명연합군이 형성된 다음입니다.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뺏고 나서 그 다음에 쫓겨 내려오는 왜군을 행주대첩으로 다 쓸어버리는 게 이 권율 장군의 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은 조명연합군이 아직 형성되기 전인 1592년 전쟁이 발발한 그 해 여름의 일입니다.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휴전회담의 결렬로 정류재란이 시작되었다. 요게 이거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제 일본인들이 쫓기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 잠깐 타임을 외치고 휴전 협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휴전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전쟁이 터지는 게 나중에 정류재란입니다.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실마를 정벌하는 거 세종 때 일이에요. 세종 때. 이거 이전이죠.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에 항전하였다. 신립 장군의 탕금대 전투는 우리가 전쟁이 발발한 그 해에 동래가 뚫리고 나서 그 일본이 뚫리고 나서 선조가 놀래가지고 신립을 보내죠. 그래서 충주 지역을 방어하라고 보냈는데 여기가 또 뚫리면서 쭉쭉 올라오게 됩니다. 이거 조명연합군 형성되기 이전에 요거는 전쟁이 발발한 그 해의 일이기 때문에 이전입니다. 이유가 아니에요.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10번. 가 전쟁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가의 결과 심양의 볼모로 잡혀간 자, 힌트 하나. 심양 볼모로 잡혀간 복림대군이 쓴 한글 편지입니다. 척화론을 내세우다가 끌려와 함께 있었던 김상헌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자, 복림대군. 복림대군이 또 힌트네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은 뭐냐면 왕자가 지금 심양이라고 하는 청나라 쪽으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병자호란입니다. 가의 전쟁.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병자호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국경지역에 4군 육진이 개척되는 거는 세종 때 일입니다. 세종. 그러면 병자호란보다 이전이네요. 나선정벌의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요게 맞는 얘기네요. 복림대군은 아직 왕자 시절의 이름이고요. 이 복림대군이 자기 형인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세자로 책봉이 되고 이 복림대군이 즉위해서 되는 임금이 효종인데 효종이 추진했던 게 바로 북벌론이고요. 이 북벌을 하면서 군대를 키우면서 그 군대를 청나라가 요구한 대로 몇 번 파견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정벌하는데 군대를 대라는 거죠. 그래서 나선 정벌에 우리나라 조총부대가 동원된 적이 있어요. 2번이나. 그 기록을 좀 가지고 있어서 병자호란 뒤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이 요거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고요. 강홍립의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거는 광해군 때 일이죠. 광해군 때 이른바 실리 외교의 한 측면으로 진행됐었던 사건이네요.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을 하였다. 병자호란 이전에 있었던 정묘호란입니다. 이거는.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기후약조가 체결되었다. 이 기후약조의 대상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원래대로라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한 거예요. 이거 광해군 때입니다. 전쟁 직후에 시기적으로 앞서 있죠. 정답은 2번이겠죠. 자, 11번.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색한 역사 용어의 연관어를 수집 분석해서 이미지로 표현을 했다. 자, 지금 보니까 주함루, 문체반정, 탕평책, 정약용, 사도세자 수원화성, 홍제. 누군지 아시겠죠? 전부 정조랑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정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정조 임금에 대한 거 찾아볼게요.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는 거는 효종입니다. 이건 효종?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하는 게 정조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영은 창경궁 쪽에 서울에 두고 나머지 외영의 상당 숫자를 여기 수원, 화성에다가 갖다가 놓습니다. 장용령이죠. 2번이 답이고요.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는 거 성종이고요. 이건 성종. 청과의 경계에 이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세우는 사람, 이거는 숙종이에요. 다시 한번 강력한 왕권을 구가했었던 사람이고,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해서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는 사람, 이거 영조가 하는 거죠. 영조. 자, 정답 2번입니다. 12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며칠 전에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가 특별기구 설치를 상소했다고 하네. 그렇다네 전하께서 이를 받아들여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고을마다 대책을 모아 올려보내려고 명하셨지. 박규수, 안핵사, 삼정이정청. 이거 철종 시기고요. 상당히 후반부죠. 세도정 시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인데 철종 시기에 어떤 장소에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핵사라고 하는 임시 검사 같은 사람이 지금 파견이 됐어요. 사건 조사를 하고 나니까 거기 임명됐었던 박규수가 이게 블라블라 문제 때문이니까 삼정이정청을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수치제도의 어떤 폐단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를 설치한다고 한 거죠. 요 사건은 또 뭐냐면 요 사건의 배경은 임술 농민 봉기죠. 이것 때문에 박규수를 파견했고 박규수가 조사해서 올린 거를 보고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골라보겠습니다. 임술 농민 봉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나와야겠죠.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 거 이거 한참 또 뒤로 넘어가야 돼요. 이 영남 만인소는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또 들어와 유포되면서 분노한 유생들이 올리는 거죠. 이 임술 농민 봉기하고는 삼정의 문란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운요호가 일본 배입니다. 일본 배인 운요호가 일본의 군함인 운요호가 강화도와 우리 영종도 앞바다에 등장해서 난데없이 공격을 하는 운요호 사건이 있습니다. 1875년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해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사건과 요거는 또 연관이 없죠. 동학교도가 교조 신원을 주장하면서 삼내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거는 동학이랑 관련된 일이지 임술 농민 봉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죠? 황사영이 외국 군대에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황사영 백서 사건인데 이거는 천주교도를 탄압하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삼정의 문란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죠? 백낙신이 경상도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었던 백낙신이 탐관오리였던 거죠. 이 사람의 탐학이 너무 심해서 이게 발단이 되어서 진주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이게 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겠죠. 13번. 밑줄그은 방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왕께서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면하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 균역법이죠. 영조가 했었던 균역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50% 할인을 해버리면은 감축을 해주면 구멍이 나잖아요, 재정에. 자, 이거를 메꿀 수 있는 방책도 마련을 하라고 했다. 그거 골라보면 되겠네요. 균역법에서
고안에 대해서던 방책,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 군관포를 징수하였다. 명예, 집 같은 거 주고서는 요거 내라고 했단 얘기죠. 자, 1번이 답입니다. 우선 여기 들어가 있어요. 풍흉에 따라서 이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이거는 공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세종 때예요. 균역법이랑 관계없어요. 한참 이전이니까.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실시하는 거는 고구려잖아요. 고구려의 을파소, 재상 을파소가 건의해서 일어났었던 거고요. 수신전, 휴량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직전법을 실시할 때 이게 같이 폐지가 되는데 요거 세조 때입니다.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재위보를 운영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광종이 하는 거죠. 고려, 이건 심지어 앞선 고려시대입니다. 정답 1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14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국보, 충청북도 보은군. 힌트, 이거 국보고요. 보은이고요. 불교 건축입니다. 정류재란으로 없어졌다가 인조 때 다시 세웠대요. 힌트,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의 목탑이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탑의 이미지는 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붕이 많은 거. 자,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사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봤을 때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법조사가 보은에 있는 겁니다. 지명 힌트가 나왔었죠? 1번이에요. 간단하기 때문에 1점짜리 문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불교 건축이고요. 불교 건축이고 목탑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자, 1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15번. 가나다라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인물로 보는 조선 후기 사회개혁론. 우리 학회에서는 조선 후기 학자들의 다양한 개혁론을 이해하는 교양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조선 후기래요. 후기. 강좌를 보겠습니다. 이익,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정혜경이 가나다라 마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가,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이거 담원 홍대용이 하는 거잖아요. 홍대용. 홍대용인데 앞에 보니까 지금 가는 이익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건 잘못돼 있어요. 자, 나를 볼게요. 2번. 목민심서에서 지방행정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거 정약용이 하는 건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정약용. 그런데 앞부분에는 홍대용이 연결돼 있네요. 이것도 틀렸네요. 틀렸고. 3번. 열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 열하일기 박지원입니다. 앞에 보니까 3번 박지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다랑. 그러면 여기는 3번이 답이 되겠고 4를 볼게요. 성호사설에서 사회폐단을 6가지의 좀으로 규정하였다. 6좀이 있다라고 하면서 게으름, 미신, 사치, 승려,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 이런 거 비판했던 사람 있죠? 이거는 이익입니다. 성호 이익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박재가랑 연결돼 있으니까 틀렸죠? 북하기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하였다. 이거는 박재가입니다. 많은 박재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정약용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틀렸고 올바르게 연결된 거 3번 박지원 뿐이네요. 3번으로 찾아주시고 자 16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주 사람 최복술은 최복술 양학이 갑자기 퍼지는 것을 차마 보고했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양학은 서양의 학문입니다. 이거 서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학은 천주교입니다. 서학이 갑자기 퍼지는 것을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하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글귀를 지어서 이것이라 불렀다. 양학은 음이고 이거는 양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음을 억제할 목적으로 글귀를 외우고 읽게 하였다. 서학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이 최모라는 사람이 요거를 만들었다더라. 이거는 동학입니다. 최복술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동학입니다. 1번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배제학당, 지금도 배제재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근대적인 학교로 남아 있죠. 배제학당을 세운 사람은 아펜젤러라는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개신교 선교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학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이 아직도 이 처음에 학당이 들어갔었던 정동 지역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쪽에 남아 있어요. 자, 요거는 개신교.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 생활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일제 통치에 맞서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벌였다. 사찰을 폐지하는 거, 사찰에 관련해서 뭔가 개입하고 간섭하고 제한하는 거 안 돼라고 하는 운동 벌인 거는 불교겠죠. 불교. 마음속에 한울림을 모시는 실천주를 강조하였다. 이게 동학이고요.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황사영 백서 사건인데요. 이 신유 박해에 대항하는 걸로 중국의 베이징에 머물고 있었던 프랑스 주교한테 이거를 요청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6문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근대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